다음은 이제 직선과 평면 이야기를 할게요. 자,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는요. 자, 첫 번째는 알파가 여기 있고요. 직선 L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이때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래서 표현을 굳이 하자면 알파의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L, 평면 알파에 포함되는 직선 L, 아니면 직선 L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뭐 그냥 여기서 전부 해요. 됐죠? 아니면요, L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평행하다. 평행. L과 알파가 평행할 때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또 표기를 안 썼구나. L과 알파가 평행할 때도 우리 두 직선이 평행하다고 할 때 쓰는 표현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하다. 평행하면 만나지 않잖아요. 얘는 만나지 않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뭐가 존재하죠? 만나지 않으면 거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요 위의 한 점과 요 평면 사이 거리를 우리는 직선과 평면 사이의 거리다라고 불러요. 직선 L 위에 어느 점에서 거리를 재도 똑같을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알파가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L.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니까 거리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계로 만나는지니까 뭐가 있겠다? 각이 있을 거다. 교각. 그러면 어디가 각이지? 우리 아까 직선에서는 각이 딱 두 종류밖에 없었는데 얘는 이런 각도 있을 거고 이런 각도, 각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요,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자,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요, 직선 위에 한 점에서 이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요. H. 됐나요? 그럼 이 수선의 발과 여기 만나는 점 있잖아요. 교점. 그렇죠? H도 알파 위의 점이고요. 교점도 알파 위의 점이니까 이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때 이 노란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이 이루는 이 예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래서 별말이 없어도, 자, 뭐냐면은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도 있고 둔각도 있잖아요. 근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요, 별말 없으면요, 예각이에요, 예각. 아무 말 안 해도. 근데 그게 또 헷갈릴까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중에 가끔
뭐 둔각을 구하세요. 둔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잘하잖아요. 혹시나 또 둔각을 구할까봐 예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줄여서 이렇게 쓸게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평각을 구해야 될 때는요. 별말 없어도 예각이에요. 됐나요? 어떻게 하신다? 직선에서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직선을 세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선과 평면 사이에 이루는 각도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건데 어떤 직선을 구해야 되는지를 잘 찾으셔야 돼요. 이 평면 안에는요. 직선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알파에는 직선이 엄청 많아요. 자, 요 직선과 요 사이에 이루는 각도 있어요. 이때는요, 자, 여기를 n이라고 하고요. 얘를 뭐 n이라고 할게요. L과 N 사이에 이루는 각은 얘가 맞아요. 그런데 직선 L과 N 사이에 이루는 각은 얘가 맞는데 이 각이 L과 알파가 이루는 각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달라요. 평면 위에 있는 어떤 평면 위에 이미 한 직선과 이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이 항상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거예요. 무수히 많은 직선들 중에서 딱 하나의 직선만이 알파와 L 사이에 이루는 각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요 각과 요 각은 다른 각이에요. 이해됐죠? 그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얘가. 두 직선이 이루는 각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달라요. 근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용할 거거든요. 어떤 직선이어야 돼요? 수선의 반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반을 포함하는 직선이어야 돼요. 되셨나요? 근데요. 직선이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L이고요. 알파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데 수직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이때 표기는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알파와 L이 서로 수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 직선과 요 알파 위에 무수히 많은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고 하면요. 다 똑같아요. 얘는요. 그죠? 얘는요. 여기에 있는 임의의 직선과 얘가 이루는 각은 다 달라요. 물론 이거랑 얘가 이루는 각은 같아요. 얘랑 얘는 꼬인 위치에 있잖아요.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에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요. 얘를 만나게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 이루는 각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근데 이 직선과 이 직선과 얘 M과 L이 이루는 각은 또 달라요. 비스듬하게 들어갈 때는요. 근데 이게 수직으로 꽂히면요. 다 똑같아요. 이 직선과 얘도 90도고요. 얘도 90도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 보세요. 어떤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어요. 평면 위에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자, 보세요. L과 L'이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요. 근데 내가 M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렇죠? M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데 얘랑 얘가 수직이에요. 그리고 얘랑 얘랑도 수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얘가 한 점에서 만나니까요. 이 두 직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무조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알파와 얘가 수직이에요. 이해됐나요? 다시 할게요. 지금 한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L과 M이 수직이에요. L'과 M이 수직이에요.
그리고 L과 L'은요,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에요.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요, M과 알파가 수직이에요. 근데 이 알파는 누구냐면요, L'L'을 포함하는 평면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어떤 직선과 평면이 서로 수직임을 보일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요,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두 직선과 동시에 수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논리를 좀 기억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직으로 있을 때, 자, 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과 얘는 또 어떻게 만날까요? 수직이요. 꼬인 위치에 있죠. 평행이동시키면 이렇게 가겠죠. 이거랑 얘도 수직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직선이 평면에 수직으로 꽂히면요, 이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이 평면에 포함되는 어떤 직선과도 다 수직이에요. 이해되셨죠? 반면에 비스듬하게 꽂히면요, 어떤 직선이 바뀌면요, 그 각이 다 달라요. 다른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뭐,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직선과 평면 이야기했어요. 자, 마지막은요, 평면과 평면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평면이 있고요. 알파, 베타. 내가 평면에 이렇게 그렸지만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이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됐나요? 조금이라도 겹쳐져 있으면 이건 다 그냥 똑같은 평면이에요. 됐죠? 알파고요, 베타예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평행하다고 얘기합니다. 평행이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면 거리가 있다.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그리시고, 됐나요? 이 거리 D를 두 평면 사이 거리, 평행한 두 평면 사이 거리라고 불러요. 되셨죠?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요. 여기가 알파 평면이고요, 여기가 베타 평면이에요. 두 평면이 만나면요, 선이 하나 생겨요. 점이 생기는 경우죠. 만나서 생기는 이 선을 교선이라고 해요. 직선이 생겨요. 실은 공간에서의 직선은요,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아이예요. 됐죠? 자, 만나니까 거리는 없는데, 야, 어떻게 만나고 있어라는 측정값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각이에요, 각. 됐죠? 자, 두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각을 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면각 이렇게 불러요. 이면각. 이면각은요, 평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면각을 찾는 요령을 아셔야 돼요. 아무 때나 막 측정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베타 평면 위의 임의의 점에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돼요. 교선의 수선의 발.
자, 그럼 여기 교점이 있죠. 수선의 발이 있죠. 이 점을 지나고 알파의 수직인 직선을 하나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직선 두 개가 만들어졌죠.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 세타가 이명각이에요. 엄청 많은 각들이 나올 수 있다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지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왜? 교선의 수직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려면요, 어떤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해야 되는데 그 두 직선이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선의 수직이어야 되고요, 교선의 수직이어야 되고요, 만나야 돼요. 물론 이 정도는 괜찮아요. 요 직선과 여기에 수직인 이 직선이 이루는 각 정도는 괜찮아요. 꼬인 위치잖아요. 어차피 위아래로 당길 거니까. 근데 여기가 수직이 아니고 수직이 아니면 이면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은 맞아요. 근데 이게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자꾸 이런 말 하냐면요, 이면각 찾으라 그랬는데 자꾸 이런 거 찾아가지고 이면각이라고 우겨서 그래요. 아닌데. 그러지 말라고 해요. 좀 어려워요. 됐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내용들은 다 정리를 했고요. 책을 좀 펴볼까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들 한번 체크해볼게요. 266페이지. 평면의 결정 조건 다시 볼게요. 평면의 결정 조건 보시면요, 세 점이 있고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어야 돼요. 유일하게, 단 하나의 유일하게. 자, 점 하나랑 직선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직선이 점을 지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꼬인 위치도 안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볼게요. 267쪽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꼬인 위치에 있다. 일치는 빠졌네요. 뭐 똑같은 거는 어차피 별말 없으니까 뺀 거예요. 되셨죠? 어떤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268쪽 볼게요. 직선과 평면이에요. 포함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하다. 평행하면 거리가 있고요, 한 점에서 만나면 각이 있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어떻게 하신다? 직선 L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알파의 수선의 발을 내리시고요, 그 수선의 발과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L 사이의 각을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260, 밑에 거 보시면요, 두 평면이에요. 자, 똑같은 거 빼고 갔네요. 그죠? 평행하다.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거리가 있을 거고요. 자, 만나면 교선이 있어요. 교선이 있으면, 자, 뭐가 있다? 교각이 있을 거예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이라고 해요. 됐죠? 어떻게 하신다? 한 평면에서 교선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점을 지나면서 교선의 수직인 새로운 직선을 그어요. 다른 평면을 포함되는. 그럼 직선 두 개가 그려질 거고,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 됐죠?
꼬인 사변형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274페이지 볼게요. 274페이지는 자, 직선과 자, 꼬인 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만날 때까지 평행이동해야 돼요. 그리고 이루는 각을 구하시면 돼요. 됐죠? 양가로 1번.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직각. 일대 수직이라고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평각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여기는 따로 떼서 설명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범주에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물어보는 게 각이 얼마냐, 길이가 얼마냐, 주로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76페이지. 자, 공간에서 평행관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세모를 하세요, 세모.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따져보셔야 돼요. 이거 증명하기 시작하면 되게 힘들 건데 기한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가 좀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번쯤 쭉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여기 더 알아보기에 자, 평면의 결정 조건 그림으로 되게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에서 뭐 각의 크기 이런 것들은 조금 암기하고 계셔도 될 테니까 한번 여기 더 알아보기 두 개는 별표해 놓으세요. 네. 이 정도까지만. 278페이지 3번 별표하시고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으로 만날 때 엄청 여기 이야기가 많아요. 있나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요. 자, 그림은 양가로 1번은 이 그림을 이야기한 거고요. 자, 여기 막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결국은 이 말이에요. 직선과 L과 알파가 수직이면요. 알파에 있는 모든 직선들과 L은 수직이다. 그 이야기를 막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 수행평가 들어가면 이거 증명하는 거 볼 수도 있어요. 2학년들은 2학기 때. 그럼 그때 또 합시다. 그 다음에 두 평면이 수직이면 뭐 수직기호 이렇게 쓰신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80쪽 5번도 세모해 놓고, 됐나요?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했잖아요. 보통 육면체 그려놓고 많이 참고지 따지시는데, 기본적인 것들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6번도 세모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삼수선의 정리가 여기 나오네. 삼수선의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래서 요번 주 숙제는요. 여기 266쪽부터 287쪽까지 보기 문제만 쫙 다 풀어보세요. 보기 문제만. 얼마 안 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266쪽부터 287쪽까지 사이에 있는 보기 문제만 풀어오시고요. 앞쪽에 거 복습 겸 숙제를 드릴게요. 2차 곡선 연습 문제를 숙제로 드릴게요. 내신 대비 266부터 287. 보기 문제만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앞쪽에 포물선 숙제를 좀 할까요?
페이지 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다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메인 숙제예요. 그죠? 포물선. 모두 다 보기 포함해서 이렇게. 그래서 노말까지 숙제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되셨죠? 3학년들 숙제 다 내드려야 되는데 네, 조금 더 지켜봅시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학습 할게요.